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늦잠을 잤고요.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데 진짜 이번 방학 동안은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오늘도 늦잠을 잤고 생각해보면 늦잠을 잔 게 문제가 아니라 늦게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늦게 잠을 잔 게 문제인데 밤에는 잠이 안 옵니다. 낮에는 잠이 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오늘 하루 몇 시에 일어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루틴을 빨리 하고 운동 갔다 와서 주말이니까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부분은 경청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책을 읽어볼 거예요. 침묵은 금이다. 침묵에 대해서 침묵뿐만 아니라 경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침묵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침묵은 금이다. 쉬운 일 같지만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이런 대화 태도는 의사와 소통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정중하게 듣고 상대의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장 해결책이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행동을 자제하고 그저 관심 있게 들어야 합니다. 근데 관심 있게 듣기 위해서는 내가 대화 상대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나와 맞는 사람과 좀 까다롭게 선택적으로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나는 동의하지 않는, 그리고 재미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침묵에 대해서. 두 번째는 바디랭귀지를 적극 활용한다. 한국말은 보디랭귀지인가 봐요. 바디랭귀지를 적극 활용한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몸으로도 관심을 표합니다. 이때 바디랭귀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가 눈을 맞추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상대방을 향해 몸을 약간 숙입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가 말하는 요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건 어제 정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자세가 몸의 자세다. 내가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몸의 자세는 스스로 눈을 맞추게 되고 바른 자세로 앉고 그리고 몸을 약간 그쪽으로 기울이면서 중간중간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런 표현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냥 이런 기술적인 부분만 익혀서 누군가 대화를 하더라도 그냥 이런 척 한다면 상대가 그걸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인간관계 맺을 사람, 내가 대화할 사람을 잘 선택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그 관계라면 이게 아마 좀 예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또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대화할 때 휴대폰을 본다든지 갑자기 나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든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누굴 만나면 일단 제가 휴대폰을 사용하지를 않으니까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휴대폰을 보게 되면. 어쨌든 다음 부분은 요점을 반복하거나 질문을 합니다. 주의 깊게 듣는 중에 종종 상대가 말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당신이 맞게 들었는지 확인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질문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한번 해볼게요.
침묵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의 body language를 사용해야 되고, 근데 이건 단지 기술이 아니라 내가 마음적으로 난 듣고 있다라는 그 진심을 보여주는, 즉 마음의 자세가 몸의 자세다라는 것으로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할 때도 계속 이제 질문을 하거나 요즘 반복을 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질문하기 좋은 때입니다. 네, 들은 내용을 당신의 표현으로 바꿔 말한 다음 맞는지 물어봅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이해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남자친구가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반응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해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해를 못했어?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냥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이해한 척하는 것도 좀 그 대화에 임하는 진실한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가 딱 그 순간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해 못했던 그 순간에 이 글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질문하기 좋은 때입니다. 들은 내용을 당신의 표현으로 바꿔 말한 다음 맞는지 물어봅니다. 이는 상대에게 당신이 행여 오해했거나 놓친 부분을 바로잡고 보충할 기회를 줍니다. 또한 상대에게 자기 메시지가 당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파악할 기회가 됩니다. 맞아요. 질문하고 요점 반복하고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말인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그쵸? 물리적 장벽을 경계한다. 가능하면 말하는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좀 얘기할 때 너무 눈을 빤히 쳐다봐서, 네. 저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눈을 마주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해를 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경청을 했을 뿐인데 상대는 이제 내가 마음에 있어 하는 줄 알고, 특히 좀 남자들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제 경험에 의하면. 네. 그래서 한 사람은 앉아있고 한 사람은 서 있는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눈 마주치면 하는 거고요. 보안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 뒷담화하지 않고 말 새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건 신의의 문제고, 그리고 침묵을 지키면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침묵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는 다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친구의 비밀도 얘기하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말이 길어지면 쓸데없는 말,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말, 실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말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됐지 말을 안 해서 문제가 된 적은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답답한 마음은 있었겠죠. 그때 얘기할 걸 이렇게.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엔 좀 그런 게 심했었거든요. 제가 고딩 때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되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인제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 어른이 되었는지 내가 그때 그냥 쓸데없이 말 안 해서 쓸데없는 그 갈등에 휘말리지 않게 잘했다. 거기서 그걸 말한들, 반박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막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정말 가까운 관계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때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성실하게 나의 생각을 설명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가 생기지 않게 설명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솔직히 오해 때문에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3자 입장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보기 때문에 그게 오해라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저런 오해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오해의 빌미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오해가 생길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3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대화가 있습니다. 비방, 개인사, 신상정보 보호, 비밀 유지, 오케이. 당신이 상대에게 인간적인 존중을 보이면 상대도 당신에게 신뢰감과 친근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뢰감과 친근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감과 친근감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사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보였다고 해서 신뢰가 없는 사람이 절대로 신뢰감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인간관계에서는 질적으로 가고, 그리고 결단력이 항상 중요하다. 저는 인간관계에서는 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상대의 감정. 설사 상대의 말에 동감하지 않더라도 방어적인 진술이나 표현은 피합니다. 때로는 논쟁 없이 상대의 말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논쟁 없이. 일단 귀 기울여 듣고 나중에 들은 내용을 천천히 검토하며 답변이나 입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경청자는 상대가 감정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의 감정이 진짜가 아니거나 무효한 것은 아니고요. 상대의 기분을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태도는 그들의 귀를 꺾고 적대감을 조성한다. 감사를 표한다. 결국은 상대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뭐냐면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공감.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청하는 거, 침묵하는 거, 공감하는 거. 항상 얘기하는 거 진심과 진정성, 이거 아닐까 싶어요. 감사를 표한다. 상대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성을 보여줍시다. 소신을 밝히고 목소리를 내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솔직한 의사소통은 신뢰를 쌓고 더 많은 대화를 부릅니다.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남들의 피드백과 의견에는 성장의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당신이 동의하는 내용이 아니라도 모든 주장을 전방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오케이. 경청자가 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하지만 경청 역량이 늘면서 당신의 인내심에 보상이 따릅니다. 좋은 경청자에게는 자기 생각과 느낌을 나누려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약간 선천적으로 누구든지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 그 대화에 쭉 빠지는 게 이게 습관이지 아니지? 모르겠어요. 그거 배운 건 아닌데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눈을 보고 얘기하고 경청하고 질문도 잘하고 막 이렇게 또 그다음 공감을 잘하거든요. 제가 공감을 잘하는 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천적으로 약간 감성적이어서 공감이 바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어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모여드는 게 너무 저는 조금 약간 피로감을 느껴요.
뭔가 자꾸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 솔직히 저는 좀 듣고 싶지 않은?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놀랍게도 어느덧 당신의 주변은 당신의 기꺼이 아이디어를 주려는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또한 남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경청과 짝을 이루는 것이 자기 생각과 욕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경청도 쉽지 않지만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것 역시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독서노트 자체도 입으로도 읽으면서 그리고 생각을 잘 정리하면서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는 거. 왜냐면은 어떤 스크립트가 있는 것보다는 왜냐면 인생은 실전이잖아요. 스크립트가 없잖아요. 그때 상황에 맞게 혹시 말실수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이야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얘기를 장황하지 않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딱 내가 말하고 싶은 만큼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정말 엄청난 실력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쉽게 흡수될 수 있는 명확한 정보 덩어리로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거죠. 요즘만 얘기하는 거. 이야기를 여기 나오죠? 장황하고 복잡하게 하거나 내용 없이 행설술설을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 경우 상대는 흥미를 잃고 주의를 돌립니다. 결국 소통이 끊어지고요. 회의감이나 두려움이 자기 표현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낯선 분야에서 일을 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나는 회계사를 만나면 갑자기 말을 잇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세법이 너무 어렵고 생소해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기 싫어 질문조사거린다는 거.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발언하는 용기를 전제로 합니다. 바보같이 들리거나 뒷북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대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멍청한 질문은 없고요.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자신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배제하는 것이다. 오케이. 대인관계는 효과적인 발언과 충실한 경청 사이의 신중한 균형 잡기. 효과적인 발언과 충실한 경청. 결국은 대화의 기술이죠. 정직, 존경, 선의에 기반한 의사소통을 통해서만이 각자가 자신을 받아들이고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좋은 의사소통의 기술은 갈등은 해결하고 성취는 공유하게 해줍니다. 논리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다? 오케이. 이건 좀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 이게 더 중요해. 이성적으로. 근데 무슨 말을 하시는지 한번 이 부분은 정도 가지 않고 속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경색되는 순간을 찾아옵니다. 이런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위견상 도저히 넘을 수 없다는 사안. 전부 부정적인 내용이죠. 눈으로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불만 고객이 탄생했을 때 침묵이나 응답은 상대에게 존중 결여와 배려 부족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고객의 변호사에게 등기 우편이 날아온다? 이 사사로운 것이 전쟁으로 번진다. 관계도 예방이 최선입니다. 불화 방지에 힘써야 합니다. 작은 이슈들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작은 이슈들을 바로바로 대응해야 된다. 그것이 고객과 협업업체의 행복을 유지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법이다. 네, 신속한 대응은 당신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부르고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사람과의 이건 사업할 때 누군가가 이런저런 사소한 얘기를 했을 때 바로바로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같아요. 참 사업을 안 해봤지만 쉽지 않은 일인 것
감정은 관계를 창출할 수 있지만 파괴할 수도 있다. 관계가 불안정한 국면으로 향할 때 안정 회복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애쓰는 거. 자신의 감정이든 타인의 감정이든 감정을 다룰 때 유념해야 할 것은 감정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맞아요. 상대의 신념이 무엇이든 지금 비난하거나 평가할 때가 아니라고 하고요. 지금 내용이 엄청 장황한데 중요한 부분만 속독으로 읽도록 할게요. 상대의 신념이 무엇이든 지금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믿을 때조차도 솔선해서 행동하는 것이 매우 뿌듯한 일이 될 수 있다. 용서라는 개념은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입니다. 용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하고요.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감정을 끌거나 끊으려는 노력은 당신을 소통하기 힘든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 태도는 부유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시고요. 오케이, 우리는 나쁜 경험을 하면 거기에 결부된 감정을 쉽게 털어내지 못한다. 이게 제 가장 독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연인 관계에서 예전에 어떤 경험이 배신의 경험으로 이어졌다면 새로운 관계를 할 때도 계속 그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 배신한 관계에 감정을 결부해서 결국은 끊어내지 못하는 거?이 진짜 무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한 번쯤 엇나가기 마련입니다. 나는 만회할 기회의 중요성을 굳게 믿습니다. 내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던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나 역시 남들을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난 실수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받은 사람은 당신과 더욱 돈독히 연대할 것입니다. 사업도 인생도 뭐 아니면 도 태도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이게 심했거든요. 항상 중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 이 사람 끊어내야 된다, 끊자. 이렇게 좀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좀 그런 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중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극단으로 치닫으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여기 지금 뭐냐면 지나친 확대 해석도 건물입니다. 마음을 항상 열어두고 때로는 경솔함과 실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경솔함과 실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간관계로 봤을 때 처음에 그 실수했던 게 이게 실수일까? 아니면 이 사람의 본 모습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관계를 이어나가다가 결국은 그게 본 모습인 걸 알고 이제 관계를 끝낸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부분이 맞더라고요. 참. 나는 만회할 기회의 중요성을 굳게 믿습니다. 제가 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능력이. 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바다 위에 떠있는 빙산과 같다는 비유를 좋아합니다. 문제의 5%만이 실제 사건입니다. 95%는 거기에 대한 나의 인식이다. 95% 당신의 의식적 통제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을 잔뜩 먹어서 압도적인 위험으로 키울 수도 있고 한 걸음 물러나 시야를 넓힘으로써 문제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면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은 축소됩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멘토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3자는 해당 상황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관점 이동이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 없이는 부도 없다. 감사 없이는 부유한 마음이 불가능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의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부연 마음 없이는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당신의 은행 잔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마인드셋과 삶의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쵸? 부연 마음을 개발하고 구축한 사람들은 감사에도 단계가 있으며 시간에 따라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감사라고 배웁니다. 오케이.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야 진정한 감사의 기본 단계에 이릅니다. 왜일까요? 자립을 해봐야 비로소 자신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남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남들에게 무심양면으로 평생 갚지 못할 만큼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감사의 감정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감사라는 감정은 당신에게 부의 느낌을 선사합니다. 아이고. 다만 불을 끌어당기려면 그 감사가 깊고 진한 감정이어야 합니다. sak단 발림바람 말은 불을 끌어당길 만한 에너지도 진동도 제공하지 못한다. 항상 얘기한 거죠. 진심과 진정성.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 사람들은 곧장 하는 일 중 하나가 감사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 소유물, 주위 사람들은 등을 접고 감사를 표합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목록을 아무 감정 없이 그저 읽기만 한다고 해서 효과는 없습니다. 단지 감사 목록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주의 기운을 당신 앞에 불을 쏴주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항상 감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걸 그대로 느껴야 된다는 거.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일단 아픈 데가 없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정적으로도 진짜 안정적이다라는 거. 요즘에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이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게 컨디션 좋게 평온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이 자체가 모든 시간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 채울 수 있는 것. 그 말은 즉 저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거죠. 당신의 감사가 당신의 상황에 좌우되는 감사라면 그것은 기껏해야 일시적인 감사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지속되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배양하는 것이야말로 불을 끌어들이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좋든 나쁘든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깊고 감정적인 감사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사건을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그 인식은 불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런 종류의 감사는 일시적인 기분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내재된 태도가 됩니다. 그리고 곧 당신의 성품과 능력의 일부가 됩니다. 이 변화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됩니다.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당신은 감사한 것들을 나열하는 대신 종이에 단 하나의 문장을 적게 됩니다. 나는 감사한다. 당신은 특정한 것을 두고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감사한다. 이 감사를 삶에 드러내는데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감사를 선택해 큰 소리로 말해야 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에 감사한다라고.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감사가 더 심오하고 절대적인 단계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당신이 경험하게 될 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조건적 감사를 연습함으로써 당신은 그 삶을 만들어줄 여러 상황을 끌어당기게 된다. 이 책에서 나는 부유한 마음을 확립한 사람들의 행동, 생각, 자질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내가 제시한 아이디어 기법을 실행하고 발전시켜 당신이 새롭고 영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케이. 솔직히
이 책이 오늘 조금 다이돌핀을 분비하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Oh my god, it's freezing. 스크린 freezing 됐어요. No. 이 전자책에 한 번씩 이렇게 스크린이 얼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케이. 바로 잡혔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감사. 오케이. 이 책도 벌써 끝났네요. 책을 아껴서 읽어도 책을 매일 읽다 보면 이렇게 빨리 끝이 납니다. 또 이렇게 한 권이 끝이 났고, 오늘은 요즘에 재밌게 읽고 있는 책 제임스 알렌 키 원서 읽을 건데 한번 번역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번역본이 지금 조금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행동. 갑자기 목이 컨디션이? 올바른 원칙과 방법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행동입니다. 진정한 원칙을 이해하고 건전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곧 행동의 세부 사항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세부 사항은 본질에 따라 근본적으로 구별되거나 창의적이며 따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책을 못 읽겠어요. 오늘은 집중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독서노트는 여기까지 하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내 가부화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중지하고 독서노트 작성하고, 남은 루틴 빨리 하고 운동 갔다 와서 좀 쉬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했어요.